반갑습니다. 논문 쓰는 남자 논스남입니다.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를 처음 쓰는 분들이라면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. 사실 선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이 스스로 분석할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하는 거고, 자신이 없으면 맡겨야죠 뭐. 하지만 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거든요. 이 논문을 쓰다 보면 사실 그 상상 이상으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최대한 리스크를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통계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업체에다가 맡길 건지, 이 고민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. 만약 본인이 세운 연구 가설을 이 검증할 수 있는 분석들, 얘네들을 잘 알고 있거나 내가 잘 몰라도 주변에 본인이 이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 통자랄들이 있으면은 통계 분석을 스스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애매하게 인터넷이나 책에 의지를 해서 혼자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한 게 맞는지 틀린 건지 이렇게 확신이 안 설 때가 오거든요. 책에 다른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본인이 예상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면 내가 지금 분석을 제대로 한 건가? 이런 의심이 생기고,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?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? 이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고는 싶은데 물어볼 곳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. 매번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통계를 물어보는 것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, 그렇다고 물어볼 곳은 또 없고, 그러다가 이제 분석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논문의 앞부분, 초록이나 이론적 배경, 이런 곳부터 이제 또 공들여 쓰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 이제 시간을 굉장히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미루다가 심사일 다 와가서 부랴부랴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마감 기한 얼마 안 남고 이렇게 촉박하게 분석을 의뢰하면 몇몇 업체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비용을 또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여차저차 막 돈 주고 업체에다가 마감 기한 얼마 안 남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해도 업체에서 받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론이랑 제언을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, 이 남이 분석한 통계를 볼 줄 모르면 결론은 당연히 못 쓰겠죠. 그러다가 이제 심사 가서 발표 제대로 못하고 또 교수가 준 수정사항 발생하면 그 분석을 또 수정해서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본인이 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,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. 이 이야기가 되게 남일 같아 보이지만 혼자 논문 쓰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. 만약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분석을 안 하고 업체에다가 바로 맡길 뿐이라면 친구가 맡긴 업체에 따라가서 같이 맡기지 마시고요. 이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,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과 부합하는 이 분석들을 이 업체가 제대로 제시하였는지,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 업체 의뢰할 때 이제 코딩한 데이터, 연구 설계 등등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받잖아요. 그래서 업체에다가 넘겼다고 해서 나 다 끝났다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충분히 전화로든 아니면 대면을 하서든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, 자신의 분석에서 어떤 통계 기법을 업체에서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설명도 미리 듣고,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미리미리 들어서 그 분석,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자기도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본인 논문이잖아요. 어차피 업체에서 받은 분석 결과는 진짜 결과일 뿐이에요. 여러분이 결론을 잘 쓰려면 이 분석을 왜 사용했는지, 이 분석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세운 이 연구 가설 중에 이 무엇을 검증할 수 있는지, 이런 걸 알아야 결론을 쓸 수가 있거든요. 본인의 논문에 사용한 분석이 어떤 분석인지도 모르고,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할 줄 모르면 절대 결론 못 씁니다. 이 진로폰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본인도 어떤 분석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정말 좋은 연구 결과 파트와 이 결론과 제언이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할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 좋은 업체는 수정에 관대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논문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꼭 심사 때가 아니더라도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이랑 여러 번 만나면서 피드백 받고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, 그럴 때마다 업체에 계속 수정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수정 안 해주는 업체는 그냥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되도록 AS는 좀 관대하게 잘해주는 곳, 그리고 무료인 곳, 이런 곳 찾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도 친절하면 더욱더 좋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논문 통과의 이 지름길은 이 지도교수와의 이 잦은 만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교수가 피드백을 해주면 바로 또 수정을 하고
다시 찾아뵙고 본인이 생각한 이 분석 방법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수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결국 인준서의 도장은 교수가 찍어주는 거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커튼이 나오겠습니까? 그리고 화려하고 어려운 고급 통계 분석 기법을 썼다고 심사 때 좋은 점수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세운 가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 검증한 이 분석을 사용했느냐, 그리고 그 사용한 분석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잘 마무리하였느냐, 이런 게 저는 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제 경험에 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고요. 뭐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게, 뭐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이게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업체에 맡겨든 어차피 내 논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 쓰면 더욱더 더 잘 알아야 되고,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하신 이 석사나 이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 논문 작성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좀 다양한 인터뷰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논스남 채널은 이렇게 분석 영상뿐만이 아니라 논문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컨텐츠화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